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이슈 가져오셨나요? 요즘 코로나19에 뭐 확진됐다 이런 소식은 정말 많죠, 주변에. 이제는 뭐 그냥 익숙하고 나 언제 확진됐는데 다 나았어. 이런 얘기는 조금 이제 그쵸. 들리고 있죠. 완치된 분들 너 다 나았구나. 나 이제 막 슈퍼 뭐 항체 보유자야. 슈퍼 면역 막 이러다가 며칠 뒤에 또 걸리는 분들, 재감염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얘기 아마 좀 들으실 겁니다. 여러분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사람이 다시 감염되는 사례가 지금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키워드 모아봤는데요. 요즘 이 슈퍼 면역자, 본인도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렇죠. 오히려 코로나19에 걸리는 게 백신 맞는 것보다 낫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게 틀린 정보인가요?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백신을 다 맞고 나서도 확진이 되는 이 돌파 감염 많아졌죠. 이런 사람들은 인공항체에다가 자연항체까지 더해져서 그야말로 이제 완벽한 슈퍼 면역을 갖게 됐다 이런 말이 있는데, 온라인과 SNS상에서는 감염됐다가 완치를 하면 슈퍼항체 보유자, 확진 파티 즐기자 이런 게시글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다 맞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 틀린 거 아니고 절반 맞고 절반 틀립니다. 반은 맞다는 건 그러면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되면 항체가 생긴다는 건 맞는 거죠? 네, 그렇죠. 미국 오리건대 연구팀이 발표했던 논문을 살펴보니까 백신을 맞고 돌파 감염이 됐거나 반대로 감염 이후에 백신을 접종을 해서 이른바 하이브리드 면역을 얻은 경우에 접종만 했을 때보다 항체 농도가 최대 30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이건 상식적으로도 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인공항체와 자연항체가 결합됐을 때 예방 효과가 훨씬 큰 건 맞다라는 뜻인데요.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감염을 막아주는 슈퍼 면역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더 강한 항체가 생기긴 하지만 예. 100% 막을 수는 없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면역력의 강도나 유지 기간이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코로나에 감염이 됐던 사람이 네. 90일 안에 다시 확진이 되면 그런 분들은 재감염자로 분류가 되거든요. 네.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유행 이후에 지난달 30일까지 346명이 재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한 185명 정도가 되는데요. 오미크론 변이가 생긴 올해 들어서 나왔습니다. 해외에서는 전체 감염자의 10%가 재감염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한 번 확진된 후에는 안심하는 경향이 아무래도 생길 수밖에 없는데 새로운 변이 발생 가능성도 늘 있다 보니까 이런 변이에 대한 조심이 좀 필요하겠네요. 슈퍼 항체 아니죠. 맹신하지 마십시오. 금물입니다. 맹신은 금물입니다. 잠재적 위험이 여전한 만큼 결국 이 유행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내가 완치가 됐더라도 백신도 다 맞았다고 하더라도 개인 방역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어떤 분들 간혹 가시다가 나 얼마 전에 걸렸다가 지금 다 완치됐으니까 마스크 훌렁훌렁 벗는 분들 계신데요. 재감염됩니다, 여러분. 아픕니다. 안 돼요. 재감염되면 또 격리돼야 돼요. 자, 그리고 7일 격리 후에 곧장 약속 잡는 분들 많습니다. 3일까지는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격리가 끝나고 나더라도. 그러니까 외부 접촉 최대한 줄이는 게 좋습니다. 7일 격리됐는데 3일 못 참을까요? 충분히 참을 수 있잖아요. 두 번째 코로나19 관련 키워드는 어떤 건가요? 진단키트 검사를 해봤더니 두 줄이 나왔습니다. 어이쿠 이거 뭐야? 나 양성인가? 그래서 PCR 검사 받으러 가야죠. 근데 안 가요. 신속항원 검사 안 받아요. 그냥 나 일상생활 할래. 이렇게 그렇게 몰래 이렇게. 나 오미크론 아닌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샤이 오미크론 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코로나19에 걸리게 이게 의심이 되면 주변에게도 좀 알리고 네. 나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심리일까요?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확진자 증가로 격리자 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을 제외한 상당수 기업에서 코로나 갑질 벌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올해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접수된 제보를 보니까 무급 휴가, 연차 휴가 강요에 따른 임금 삭감 사례, 휴가 보내놓고 임금 짝을 그냥 줄여버리는 거죠. 그런 사례 있었고요. 원고사직 사례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게 악순환에 빠져서 자칫 그 유행 조절이 불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대책 마련 아주 절실해 보이는데 어떤 대책이 있을지는
사실 좀 불투명합니다. 네, 코로나19 관련된 키워드 마지막은 어떤 건가요? 자, 코로나19를 앓을 때도 사람마다 증상 다 다릅니다. 그렇죠. 정도도 다르고요. 격리 해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곧바로 컨디션 회복해서 막 그냥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완치 판정 받고 한 달 혹은 6개월까지 피로감도 있고 목도 안 돌아오고 코도 아프고 후각도 안 돌아오고 이런 분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이를 바로 롱 코비드 현상이라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는 이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 후유증 롱 코비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실제로 완치된 후에도 미각이 돌아오지 않는다, 두통이 계속 있다, 이런 증상 호소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연구 결과를 보니까 코로나19 완치가 된 지 1년 뒤까지 한 번이라도 후유증을 경험했다라고 답을 한 사람이 87%에 달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증상을 또 어느 정도까지 겪는지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인데요. 거의 대부분은 일단 경험은 한번 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피로감입니다. 호흡곤란이 있을 수도 있다거나 머리 아프신 분들이 있고요. 프레인 포그라고 해서요. 말 그대로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한 느낌이 지속되는 현상을 겪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코로나가 완치되지 않고 이렇게 증상이 오래 가는 건가요? 몰라요. 밝혀지지 않은 거예요? 맞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발병된 지 뭐 2년 조금 더 됐으니까. 물론 코로나19가 감기처럼 가볍게 앓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더욱 철저한 개인 방역이 지금도 계속 요구가 되니까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다만 앞으로 이 롱코비드 문제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지금까지는 예방과 환자 치료가 방역 정책의 최우선이었다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수많은 후유증 이걸 어떻게 연구하고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제는 그럴 시점이다라고 전문가들이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어느 순간 경각심이 사라진 것도 사실인데요. 전문가들은 하반기에 더 강력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방역 잘 챙겨야 할 때입니다. 오늘도 박상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